전해드릴 소식은 한일 간의 역사 문제에 대해 독일과 폴란드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일본 저널리스트의 주장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BK 뉴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K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일본의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이즈카 마키코는 야후 재팬에 개인 칼럼을 게재하였는데요. 한일이 독일과 폴란드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역사 문제는 일왕이 무릎 꿇고 사죄해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미국 교수라는 헤드라인이 그 칼럼의 제목이었습니다. 필자는 제2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된 독일의 폴란드 침공 80주년을 맞이한 9월 1일 독일의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폴란드에서 열린 행사에서 독일의 희생자가 된 폴란드 국민 앞에 나는 고개를 숙이고 과거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한다. 우리 독일인이 폴란드에 준 상처를 잊지 않는다 라고 사과한 것을 이야기하며 칼럼을 시작합니다. 이어서 칼럼은 이러한 독일과 폴란드의 관계에서 한일도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을 던지며 폴란드 출신으로 정치 국제관계학을 연구해 국제정세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등에 기고하고 있는 포모나 칼리지 조교수인 미에텍 보듀진스키가 이야기한 부분을 전하고 있는데요. 보듀진스키 교수는 사과가 가지는 상징적인 행동의 힘에 대해 언급했다며 폴란드와 독일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중요한 것은 양국의 지도자들이 역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마주했다는 것이다. 1970년 12월 7일 당시 서독의 총리였던 빌리 블란트는 바르샤바를 방문하여 빈민가 영웅기념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상징적인 행동을 했고 이 상징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매우 강력하다라는 보듀진스키 교수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침공 80년이 지난 올해에도 독일 정부는 또다시 사과하는 상징적인 행동을 취했고 80년이 경과해도 과거의 잘못을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사과하는 태도는 피해자들의 상처를 어느 정도 치유한 것이라고 필자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상징적인 행동을 취해왔을까 하는 질문을 하며 일본 총리들도 사죄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일본 내의 소리도 있지만 많은 한국 사람들은 그것이 독일이 폴란드에게 한 것과 같은 상징적인 행동으로서의 사죄로 받아들이지 않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일왕이 사죄를 해도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며 필자가 미국에서 위안부 동상이 설치되기 시작할 무렵 설치 활동을 진행시키고 있던 단체의 디렉터에게 물었을 때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합니다. 사죄한 이후에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는 정치인이 있거나 교과서를 수정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죄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죄와 모순되는 행동 때문에 한국인들에게는 일본의 사과가 위선적인 사과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인데 게다가 일본에서는 강제 연행은 없었다, 날조다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기에 한국 사람들이 추구하는 진심 어린 사과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사과하면 진심으로 사과가 되는 것일까라고 하면서 사과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제각각인 만큼 매우 어려운 문제임을 말하며 폴란드의 노인 중에도 독일에게 배상금을 더 지불해달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고 홀로코스트 피해자 단체도 있다. 역사 문제라는 것은 악화되지 않도록 억제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 그 때문에 비록 일왕이 서울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한다고 해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할지도 모른다. 라는 보듀진스키 교수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 정부 역시 독일에게 사과를 받았지만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며 독일 측은 모든 배상 청구권이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폴란드의 모라비에츠키 총리가 이번 행사에서 우리는 희생자를 잊지 말아야 하며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배상 문제를 재현시키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한일 간의 문제와 독일과 폴란드 간의 문제가 차이는 있지만 마주봐야 한다며 독일과 폴란드도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과 같이 지도자층의 대립이 있다 해도 다른 분야에서 양국이 쌓아온 관계를 버릴 필요는 없고 양국의 지도자들이 마주하여 양국의 차이가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려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양한 분야의 교류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라는 보듀진스키 교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끝으로 과거를 지워버릴 수는 없지만 한국과 일본의 앞에는 미래가 있고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있다며 그 젊은이들에게 과거에 기인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증오의 감정을 계승시켜 나가서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 칼럼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일본을 이야기할 때 항상 독일의 사죄에 대해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이 일본인 저널리스트가 가진 바람의 100분의 1만큼이라도 되는 상징적인 사죄와 언행일치된 일본의 행동을 볼 수 있는 그날이 올지가 의문이긴 합니다.
다음 세대로의 증오감정 계승을 막고 싶은 필자의 바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역사에 대한 진심 어린 일본의 사죄는 차치하고서라도 아베 내각의 현재 진행 중인 도발부터 일단 멈춰야 할 것인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BK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